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맨 이경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연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악기를 어느 정도 하시면 임프로비제이션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3개월 혹은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마스터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임프로비제이션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배우기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지,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임프로비제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흥 연주, 네, 말 그대로 즉흥 연주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임프로비제이션일까요?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임프로비제이션은 내가 미리 연습했던 라인들을 무대 위에서 즉석으로 재배열하고, 또 그렇게 배열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라인이 나오고,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악기를 잡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주를 한다면 임프로비제이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애드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애드립이라는 단어는 연극이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더 정확하게는 임프로비제이션이라는 표현이 맞는 단어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음악은 언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음악은 언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프로비제이션은 정말 언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프로비제이션을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에 음악을 공부하면서 영어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음악을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것과 같이 음악에서는 스케일을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고요. 역시 음악에서는 알페지오나 그리고 짧은 프레이즈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문장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음악에서는 긴 프레이즈를 연습하죠. 프레이즈를 연습하면서 그리고 하나의 긴 곡도 연습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지문을 통해서 상황별로 알맞는 표현을 배우곤 합니다. 그리고 더 영어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발음을 내려고 부단히도 연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액센트와 인토네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멋진 표현을 내려고 연습을 하죠. 임프로비제이션은 이렇게 모든 스케일, 코드, 알페지오, 그리고 프레이즈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곡을 연습하면서 대가들이 연주해 놓은 곡들을 귀로 듣고 카피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그대로 따라서 연습을 합니다.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대가들이 표현했던 표현력을 얻게 됨과 동시에 그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게 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지문에서 아주 좋은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외워놨다가 열심히 연습해서 굿모닝,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런 짧은 문장들을 외우고 있다면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문장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에서도 트랜스크립션에서 배운 라인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더 많은 단어를 알게 되면 더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표현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임프로비제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문을 통해서 더 많은 라인을 연습하고 그리고 여러 키로 연주를 할 수 있게 연습을 한다면 키가 바뀌든 곡이 바뀌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라인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쓰던 노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테너 매드니스라는 소니 롤린스의 솔로입니다. 직접 이렇게 적어서 연습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일을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코드를 연습하고 알페지오를 연습했다면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노트에 적고 그 연습을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 연습을 하면서 이 사람의 솔로를 더 깊게 이해함과 동시에 이 라인들을 가지고 내 솔로를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최종 목표는 이 사람의 솔로를 그대로 라인을 익혀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운드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내 라인을 연주할 때 이 사람의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세이까지 쓸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말하기도 할 수 있고 쓰기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는 무엇을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임프로비제이션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많은 라인들을 외우고 있고 연주를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내가 새로운 라인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재해석해서 더 멋진 라인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책들도 읽어야 할 것이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공부를 해야지 비로소 하나의 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재즈 임프로비제이션도 좋은 솔로를 위해서는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 코드 진행에서 어떻게 더 멋있게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정말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정보도 정말 많고 아주 유익한 그런 글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글이 될 수도 있겠죠. 재즈 임프로비제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구적이고 그리고 화성학을 통해서 어려운 솔로도 연주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나 음악적 재치로 아주 재밌는 솔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솔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뮤지션의 음악적 성향이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글쓰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하나의 언어로서 비슷한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이야기할 때 재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글쓰기나 말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악에서는 더더군다나 재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파벳을 배우는 것부터 말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자유자재로 재밌고 학구적인 말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재능이 있다 혹은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빨리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재미있고 그리고 더 학구적이고 하지만 흥미를 잃지 않게끔 언제나 흥미로운 그런 솔로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계신 선생님과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멋있게 하십니까? 저도 언제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경구, 너는 몇 살이니?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30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몇 살인지 아니?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내 나이가 될 때쯤 되면 너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음악을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정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그렇게 음악으로 한평생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레벨에 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There is no magic. 마법은 없다. 기본적인 것을 항상 연습하면서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하지만 누구나 다 하지는 않는 그런 연습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경지에 다다른다는 교훈이었는데요.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을 잘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악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임프로비제이션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스케일을 먼저 연습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스케일이 연습이 다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코드 알페지오, 코드 톤 연습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케일도 연습했고 코드도 내가 다 알고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문장을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유명한 251 릭들이나 그리고 재미있는 패턴들을 12키로 쭉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음과 음 사이에 어떤 관계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음정도 더 명확해지고 또렷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력도 좋아지게 되면서 테크닉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라인들까지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 대가들의 솔로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내가 테너 연주자다. 그렇다면 빠질 수 없는 솔로가 있겠죠. 존 콜트레인의 솔로, 행크 모블리의 솔로, 여러 테너 연주자들의 솔로를 한 번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라서 12키로 연습을 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이 코드 진행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알토는 찰리 파커, 소니 스틱, 캐논 버러델리 많은 연주자들이 있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연주자들의 솔로를 한번 카피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좋은 부분을 발췌해서 12키로 연습을 하고 이 과정이 다 끝났다면 내가 여태까지 연습한 라인들을 그 알맞은 때에 연주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겠죠. 반주도 좋고 그리고 메트로놈을 틀어놓으면서 솔로 연습을 하듯이 그 라인들을 쭉 이어서 연습을 해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연습이 더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요. 드디어 이제 내 말을 할 단계가 오겠죠. 하지만 자신만의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독창적이어야 되고 남이 하지 않은 말을 정말 멋스럽게 연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즈 음악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가 되려면 앞에 했던 과정들을 충분히 습득하고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말을 하면서 내 단어를 독창적으로 연주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최종적인 임프로비제이션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만약에 즉흥 연주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한번 가늠해 보시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재즈맨 이경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